가기 위한 그걸 당기기 위한 정말 의미 있는 도전이 되어야지 이 도전이 의미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단순 눈앞에 있는 그 직급에 대한 도달에만 너무 포커스를 맞추다 보면은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가 있고요. 어저께 상담에도 그 전에도 우리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게 비비불 하면 팀워크가 형성이 되지 않거든요. 사실 비비불을 없애기 위해서 가장 마인드셋을 해야 되는 부분은 내가 바로 1번 사업자다. 내 위에는 아무도 없다. 내가 내 그룹을 만들어가고 형성한다 하는 게 우리 각자가 새겨져야 할 가장 중요한 마인드예요. 그런데 우리는 실질적으로 내 위에 아무도 없지 않죠. 내가 성공하기를 너무너무 간절히 바라는, 엄마보다 더 바라는 우리 스폰서님이 계세요. 이 스폰서님이 지속적으로 내 옆에 있고 내가 부족한 걸 도와주고 때로는 포인트도 담은 10,000포인트라도 도움을 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나도 모르게 쉬운 쪽으로 생각하게 돼요. 어떤 게 쉽냐? 기대는 게 쉽죠. 기대게 되고 그런 마인드가 생기다 보니까 특히 이 도전은 사실 이 도전이라는 게 어려운 과정이에요. 어려워야만 하는 과정이에요. 내가 지금 설정해 놓은 도전 목표가 어렵지 않다면 목표를 잘못 설정한 거예요. 이 도전의 의미는 내가 내 몸을 좀 더 적극적으로 빠르게 아인슈타인이 이렇게 말했죠. 어제와 똑같이 행동하면서 다른 내일을 기대하는 건 정신병 초기 증세다. 네. 그런데 우리는 내일을 바꾸고 싶어요. 그리고 성공을 조금 당기고 싶어요. 그러려면 내 행동을 바꿔야 되고, 내 습관을 바꿔야 되고, 뭔가를 더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냥 바꾸긴 어려워요. 나는 나니까. 내가 한숨에 자고 일어났더니 내가 아닌 사람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뭔가 다른 목표를 쥐어줘서 나의 행동을 바꾸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 행동을 좀 더 빠르게 움직이고 다른 나를 기대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내가 조금 힘에 붙이는 목표를 설정해서 거기로 도달하기 위해서 눈에 불을 켜고 막 달려나가게 하기 위해서 도전이라는 걸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어려운 목표를 설정해야 되고, 나는 일부러 어려운 목표 설정했으니까 도달 안 해도 돼.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정말 목숨을 다해서 내가 저 정상에 저곳에 저 목표에 도달하리라 하는 생각을 가지고 행동을 옮기고 실제로 도달을 해야지 내 행동을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도전은 어렵습니다. 도전이 어렵지 않다고 하면은 목표를 좀 더 높이 세우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사람인지라 너무나도 정신이 건강한 사람인지라 어려운 마음이 들면 남 탓을 하게 됩니다. 이 남 탓을 하는 것은 결코 나쁜 행동이 아니에요. 내 뇌를 건강하게 만들기 위한 우리 뇌의 정상적인 행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지만 이게 애터미 성공에는 방해가 됩니다. 남 탓을 하게 되고, 아니, 나는 이렇게 열심히 움직이는데 내 스폰서는 왜 이렇게 나보다 열심히 안 움직이는 것 같지? 내가 열심히 움직여야 되면 나를 도와주는 누군가가 나를 도와줘야 될 텐데, 누가 나를 도와줘야 내가 좀 덜 힘들 텐데, 그런 정상적인 생각이 자꾸 들어요. 예. 우리가 매달 하는 이 목요 도전의 의미에 대해서 리마인드하고 계속 들으면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내가 도전을 하면서 힘든 마음이 들면 또 그런 정상적인 생각이 든다는 뜻이에요. 그 정상적인 생각을 애터미 성공
도움이 되는 생각으로 바꾸기 위해서 이 도전의 의미에 대한 강의를 꾸준히 반복적으로 들으면서 리마인드를 해서 우리가 정상인들이 성공할 수 있습니까? 정상인 이퀄 평범인이죠. 평범인이 성공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이 세상이 다 성공해야 되게요. 80%는 정상인이에요. 네. 정상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비정상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의 하위에서 이렇게 받쳐주고 있는 구조죠. 이 사회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정상적인 생각을 인위적으로 할 수 있게끔 지속적으로 교육을 반복적으로 해서 뇌가 다시 평범인, 정상인으로 생각하지 않도록 계속 잡아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도전의 의미에 대한 강의를 매달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달에도 들었던 도전의 의미에 대한 강의를 오늘 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또 들었던 건데, 나 이거 다 아는데, 난 들을 필요 없는데, 나는 제대로 된 마인드인데, 하시는 분도 물론 계실 거예요. 그런 분 여기 많이 보이시거든요. 하지만 그분들도 정말 집중해서 들어야 된다. 왜? 강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왜냐면 정상적인 사람들이 우리 하위에 들어올 거기 때문에 그분들을 비정상인, 성공인으로 내가 바꾸려면 이 도전의 강의를 수없이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강의를 하려면 더 많이 집중해서 잘 들으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도전의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전의 의미. 네. 도전. 도전의 가장 큰 의미. 어제와 다른 나로 바꾸기 위해서 도전을 하는 거고요. 조직의 성장장을 이끌기 위해서 도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속도를 내기 위해서 도전을 하는 거고요. 내가 파트너에게 복제를 하기 위해서 도전을 하는 거예요. 네. 복제라는 거는 보여주는 걸로도 이루어지고요. 교육을 통해서도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경험하지 못한 건 진정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 만큼 교육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도전을 실제로 해보는 거예요. 사실 도전이 필요 없으신 분도 있어요. 어제의 나를 다른 나로 변화시킬 필요 없는 분들이 계세요.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엄청 열심히 하시는 분들. 사실 어제의 나를 다른 나로, 오늘의 나로, 성공할 나로 변화시킬 사람은 딱 눈에 보여요. 어떻게 눈에 보이냐? 대자를 많이 써요. 대. 전달해야 되는데, 초대해야 되는데, 네. 만나야 되는데, 이렇게 대자를 많이 씁니다. 이 내 입에 대자가 붙어 있다면 이분은 반드시 도전을 하셔야 될 분이에요. 왜? 대를 붙이지 않고 만나야 되는 대가 아니고 만났어. 그리고 제품을 전달해야 되는 데가 아니고 전달했어. 전달했다는 거는 팔았다는 게 아니죠. 그분이 안 사도 내가 말을 했으면, 적극적으로 권유를 했으면 그건 전달한 거예요. 애터미 일을 한 거예요. 나의 할 일을 한 거예요. 애터미는 무조건 나의 행동에만 초점을 맞추면 성공은 따라오는 거지, 지금 나의 행동이 바로 결과로 연결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게 헛수고가 되는 일이 절대 아닙니다. 이거는 진짜 애터미의 진리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고, 정말 저 밑에 잠재의식, 가장 작은 세포까지 다 기억을 하도록 내가 기억이 잘 안 된다. 이 말이 맞는데
잘 리마인드가 안 된다 하는 거는 진짜 인생 시나리오보다 더 앞에 엄청 크게 써놓고 매일매일 쳐다보세요. 이게 가장 진리니까. 내가 행동만 하면은 지금 당장 그 행동이 결과로 연결되지 않아도 나의 이미 성공 밑거름에 쌓아놨다. 그거는 정말 잊으시면 안 돼요. 네, 어쨌든 나는 전달했어. 초대했어. 모시고 오란 뜻이 아니죠. 초대하라는 거예요. 내가 입을 열어서 와봐. 나 함께 했으면 좋겠어. 이 말을 내가 입을 뗐다면 그건 초대하신 거예요. 꼭 모시고 와야지만 초대한 게 아닙니다. 네. 이렇게 초대했어. 라고 하시는 분은, 도전을 하시면 그런 분들조차도 도전을 하시면 사실 더 좋아요. 왜냐? 이 4번 때문에요. 이 대자를 얘기하지 않는 분, 본인이 속도를 설정해 두고 그 속도대로 다 실천을 잘 하시는 분도 계세요. 우리 파트너 중에 있어요. 그런 분이면은 사실 도전을 막 권하기는 조금 그래요. 저렇게 잘하는데 뭐 도전 안 해도 너무너무 잘하고 계신데 그렇거든요. 근데 이 사업 때문에 그런 분도 도전이 필요해요. 왜냐면 그런 정말 비정상적인 분들 하위에는 비정상적인 분이 많이 올까요? 정상적인 분이 많이 올까요? 정상적인 분들이 또 옵니다. 그럼 이 정상적인 분들이 대대를 많이 하고요. 그리고 또 정상적으로 생각도 많이 해요. 남 탓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합니다. 그런 분들께 교육을 하려면 내가 해봐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분들조차도 도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조직의 성장. 네. 조직의 성장이 이제 도전의 의미가 된다는 게 내가 사실 도전을 안 하면요. 하위에 이미 많이 가입이 돼 있어요. 그러면 이분들 중에서는 또 안 쓰는 분, 쓰시는 분, 네, 이렇게 또 나뉘죠. 그리고 사업 관심자, 또 이렇게 나뉘어요. 그러면은 이분이 어떻게 하냐? 여기만 찾아가고요. 아예 새로운 분은 컨택을 안 하려고 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오토 판매사 이전 분들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토 판매사 이전 분들은 새로운 분도 지속적으로 컨택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물론 사실 관심자가 1번이죠. 쓰시는 분이 2번이에요. 네, 이렇게 이분들을 관리를 더 신경 쓰셔야 되는 거는 맞아요. 네. 그런데 그렇다고 여기만 매달리고 내가 널널하게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토 판매사 전까지는. 네. 물론 오토 판매사 이후도 널널하게 하시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네, 오해 안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어쨌든 여기가 1번이고 여기가 2번이 맞는데 이분들만 붙잡고 주구장창 있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편한 쪽으로. 그렇기 때문에 성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소비자분들을 지속적으로 컨택하고 새로운 사업자들을 지속적으로 컨택을 하셔야 돼요. 많은 분들을 컨택을 할수록 진주조개를 찾을 확률이 늘어납니다. 이런 분도 진주조개일 수가 있어요. 근데 진짜 이분도 사업을 하신다고 나와 계신데 진짜 옴팽이를 또 우리가 또 찾고 싶잖아요. 네. 물론 옴팽이만 찾으려고 너무 집중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진짜 소중하신 분, 옆에 계신 분들, 우리가 네이클로바 찾다가 클로바를 무시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클로바는 행복이고 네이클로바는 행운이죠. 네, 이 클로바이신 분들을 더 잘 관리를 해야 되겠지만 그렇다고 이 네이클로바를 찾는 것에 소홀히 하면은 안 된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더욱 많은 조개를 모으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새로운 신규분들을 내가 찾아 나서려면은 도전이라는 것을 통해서 내가 새로운 사람을 더욱 많이 만들어야겠다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나를 이제 밀어붙이는 그런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직의 이 도전을 통해서 내가 새로운 사람을 많이 만들어서 또 조직의 성장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 그냥 쓰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냥 쓰시는 분들을 애용자로 더욱 많이 컨택하고, 예를 들면은 어떤 분이 이브닝 세트 쓰고요. 해모임 먹어요. 그러면은 이분 칫솔도 바꾸고, 치약도 바꾸고, 세제도 바꾸고, 화장지도 바꾸고, 비타민 C도 드시고, 안 드시는 것도 드시고, 오메가3도 드시고, 이렇게 우리가 이분한테 최소한의 12가지의 제품을 찾아주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화장품 그냥 쓰시던 것만 쓰게 하고, 그냥 이브닝 세트 그냥 쓰시던 것만 쓰게 하고, 추가로 더 추가할 생각을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그냥 쓰시는 분은 애용자로 바꾸시고요. 또 그냥 소비자는 오토 소비자로 바꾸시려고 애를 쓰고요. 안 쓰는 소비자도 다시 보자.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안 쓰는 소비자도 다시 보자. 네. 그래서 이분들도 한두 가지 제품이라도 다시 쓰게 만들고. 이런 노력들을 도전을 통해서 한다는 거예요. 왜?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아니면 조금만 노력을 하면은 내 도전 목표에 도달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쥐어짜야 되거든요. 그러면 안 쓰는 소비자한테도 포인트가 발생할 수 있게끔 열심히 안내를 하고, 또 일반 소비자분들은 더 많은 품목을 사용하는 애용자로 바꾸려고 또 우리가 더 전달을 하고, 또 새로운 소비자를 만들어내려고 노력을 하고, 이런 도전 과정 중에서 조직의 성장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순기능 한 가지가 더 있는데, 내가 그냥 소비자를 애용자로 바꾸다 보니까 이 소비자가 한 번이라도 더 빠르게 수당을 받게 돼요. 이런 분들은 애터미 사업 관심자로 또 변화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순기능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도전을 통해서 조직의 성장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속도도 빨라져요. 내가 그냥 이 일반 소비자가요, 꾸준히 살살살살살살 관리하면은 6개월 뒤에 애용자가 될 것을, 내가 빠르게 이 사람을 애용자로 만들려고 열심히 빠르게 더 많이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이분이 2개월 만에 애용자가 됩니다. 그럼 6개월 뒤에 수당을 받을 걸 2개월 만에 수당을 받고 사업에 관심 가지는 시간이 빨라져요. 물론 천천히 해도 이분이 나중에 올 사람은 오죠. 이분이 나중에 파트너가 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분의 결단을 앞당길 수 있고요. 애용자가 되는 시기 또한 앞당길 수 있고요. 그래서 내가 사업의 속도가 앞당겨질 수 있는 거예요. 나의 속도가 앞당겨지면요, 뭐가 좋을까요? 내가 수당을 많이 받는 게 좋을까요?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있죠. 내 파트너의 속도 또는 내 소비자의 속도 또한 빨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터미는 너무 감동적인 사업인 것 같아요. 내가 열심히 하면 내 파트너에도 너에게도 다 도움이 되는 정말 아름다운 사업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트너를 교육하고 요대로 복제, 어제의 나를 성공할 수 있는 나로 변화시키고, 내 파트너를 조직의 성장으로 이끌고, 내 파트너의 성공의 속도를 빠르게 하고, 그러기 위해 도전을 준비시키는 이런 일을 내가 할 수가 있어요. 왜? 경험했기 때문에. 경험하지 못하고 막연한 거는 너무 어려울 것 같아. 내 파트너한테 도전시키긴 미안해.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정말 엄청난 순기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파트너 아까워서, 너무 힘들 것 같아서. 네. 왜냐면 경험을 하지 않으면
막연한 두려움이 있거든요. 여기 계신 분들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처음 가는 길은요, 괜히 멀게 느껴져요. 똑같이 10분을 걸었는데요, 한 30분 걸은 것처럼 느껴져요. 근데 매일 왔다 갔다 하는 길은요, 20분을 걸어도, 가까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경험해 보지 못한 것은요, 괜히 막연하게 두려워요. 예, 겁나요. 하지만 막상 해보면요, 별거 아닌 거예요. 그런 경험들 많이 해보셨죠? 내가 이 도전에 대해서 경험을 해보지 못하면, 이거 별거 아니야. 한번 해보면 좋아. 이 좋은 것들이 더 많아. 좀 힘들겠지? 근데 힘들지 않고 성공할 수 있어? 이 더 좋은 것들이 많은데? 이렇게 당당하게 정말 가벼운 마음으로 파트너를 교육하고 안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경험해보지 못하면요, 괜히 더 힘들 것 같고, 이 파트너가 힘들면 어떡하지? 힘들 텐데, 너무 옆에서 파트너분이 이제 막 도전하는 과정 중에도 너무 막 동정의 시선으로 보는 거예요. 불쌍해. 너무 힘들 것 같아. 너무 힘들면 그만해도 돼.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게 이제 좋은 생각은 아니잖아요. 네. 선생님, 그래서, 잠깐 멈췄었어요. 아, 소리 안 들렸었어요. 멈췄었나요? 네네네. 혹시 어떤 부분인지, 오- 들렸어요, 계속. 계속 들렸어요. 이명아 사장님 집에 와이파이가 잠깐 끊겼었나 보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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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경험을 해봐야 이런 마음적인 면에서도 자신감 있게 파트너분의 도전을 권장을 할 수가 있고요. 권유를 할 수가 있고요. 또 파트너한테 어떻게 도전을 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줄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게 도전을 해봐야 됩니다. 네. 그러면은 이 도전의 의미는요, 결국에는 나의 속도와 조직의 성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단순히 포인트를 만들어서 충족시켜서 직급에 도달하는 것. 요거를 생각하게 돼요, 사실을. 정상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되면요, 내 조직의 성장을 위해서 내가 더 많은 소비자를 컨택해야 되겠다. 이렇게 되면 또 한 가지 순기능이 있죠. 뭐냐? 경험치가 늘어난다. 경험치를 늘리는 게 사실 애터미에선 정말 중요해요. 경험치를 늘려야지 내가 내 파트너를 도와줄 수가 있어요. 애터미는 내가 성공하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내 파트너, 좌의 파트너 한 명, 우의 파트너 한 명, 요렇게만 또 성공시키는 사업이 아니죠. 나의 수많은 파트너님들을, 나의 경험을 공유를 하면서 그분들이 시행착오를 줄이게 하고 조금 더 짧은 길로 성공까지 갈 수 있게끔 안내를 해야 돼요. 한 사람이 가면 길이 안 되죠. 여러 사람이 가야 길이 되잖아요. 우리는 팀워크를 만들어서 그 길을 만드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나의 큰 재산은 이 한 명 한 명을 내가 소비자를 컨택해서 포인트로 만드는 것은 따라오는 거고, 저절로. 가장 중요한 거는 경험치를 올리는데 집중하는 것. 근데 이 경험치를 올리는 게 어떤 경험이 좋을까요? 내 파트너에게 가장 도움되는 경험은 어떤 경험일까요? 부정적인 경험입니다. 실패한 경험들. 그 경험들을 내가 하려고 많이 노력해야 내가 파트너에게 해줄 말이 있어요. 그리고 그 부정적인 경험을 극복하도록 내가 한 번이라도 더 고민하고 방법을 생각하려고 노력했을 때 정말 내 파트너에게 도움되는 리더로 성장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사실 이게 핵심이에요.
네. 그리고 나머지는 사실 다 따라오는 거죠. 속도도 빨라지고, 조직도 성장돼지고, 직급도 도달하고, 이런 것들은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그렇게 반드시, 완전히 세포 하나하나로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걸 기억하신 거를 내 파트너한테 계속 전수를 해주셔야 돼요. 네. 그래서 직급 도달에 초점을 맞추면, 이게 맞추긴 맞춰야 되죠. 그래야지 내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뛰죠. 직급 도달 필요 없어. 나 그냥 경험만 많이 하면 돼. 그냥 직급 도달을 우리가 목표로 세우잖아요. 목표로 세워야 제가 말씀드렸죠. 도전의 목표를 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어제의 다른 나가 나온다고요. 근데 직급 도달이 진짜 의미가 아니라고 하니까 이 목표에 도달하려고 노력을 또 안 하시는 분이 있어요. 의미를 잊지 말고, 진정한 의미를 잊지 말고,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도전의 진짜 의미를 내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도전의 진정한 의미를 잊지 말고 15일 동안 도전한 중에 잊지 말고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정말 제가 이제 좀 강하게 얘기하자면 목숨까지 걸어라. 네. 그래야지 내가 비비불하지 않으면서 임페리얼 가는 진정한 성공의 밑바탕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목표를 세워놓는데, 근데 진정한 의미는 이게 아니다. 진정한 의미는 이게 아니라는 거 정말 기억하셔야 됩니다. 진정한 의미를 여기에 두면요, 이런 일이 발생을 하게 돼요. 한 사람한테요, 너무 부담되게 해모임 20개 사, 너 1년 먹잖아. 20개 사도 너네 내 식구 5개월이면 먹어. 이런 분이 또 있어요. 나 이런 분 실제로 봤거든요.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100만 포인트, 나 직급도전한테 100만 포인트 좀 사줘. 해가지고요. 100만 포인트 사줘 해놓고, 그거를 요 사람, 아무것도 모르는 이 소비자인데요. 요 사람한테 100만 포인트를 넣어놨더라고요. 되게 웃기죠? 이 사람 좌우에 넣어줘서 이 사람도 수당을 받게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한테 고스란히 100만 포인트를 넣어놨어요. 오른쪽에 한 명 있는데도. 요런 케이스를 봤어요, 실질적으로. C급 도달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면 이런 케이스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어떤 케이스가 생기냐? 내 스폰서한테 누구누구 스폰서님 10만 해주세요. 누구누구 스폰서님 20만 해주세요. 누구누구 스폰서님 30만 해주세요. 그리고 나는 몇만 하고, 어제 제가 상담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애터미는 분업이 아닙니다. 내가 다 하는 사업이에요.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려도 오해하실 분 한 명도 없으실 거예요. 사실 이런 말 할 수 있으려면은 열심히 하는 스폰서는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열심히 하는 스폰서는 저분이 정말로 나를 위해서 저런 말을 하는 거야. 맞아. 마인드가 우리가 주체 주도적으로 되어야 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열심히 하지 않는 스폰서가 이거는 각자 하는 사업이야. 내가 두 라인 다 하는 사업이야. 라고 얘기하면은 당연히 오해를 하겠죠. 네. 그 한마디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당신들이 다 하세요. 여러분들이 각자 다 알아서 하세요. 나한테 하라 그러지 마세요. 이런 말 하는 게 아니라는 거 여기 계신 분들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당당하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애터미는 각자 두 라인 내가 다 하는 사업이에요.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실제로 남의 진이 도와주지 않아도 불만 갖지 않을 수준의 마인드가 되어야 돼요. 왜? 왜? 남의 진은 늘 도와주고 있어요. 근데 사람이 많다 보니까 내가 못 느끼는 거예요. 정말 안개처럼만 하면은 이게 안개야, 비야? 비가 내리는 것 같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많은 분들한테 또는 남의 진 사업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느끼지 못할 경우가 있어요. 도움을 주는데도. 원래 그런 거가 정상적인 또 생각들이거든요. 스폰서는 많이 해준다고 생각하는데, 파트너는 늘 부족해. 이게 애터미의 정상적인 또 마인드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이거는 각자가 하는 사업이야. 내가 해야 되는 사업이야. 내가 다 하는 사업이야.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어야지 비비불이 안 나와요. 비비불. 비비불. 비비불이 안 나오게 하는 게 애터미의 성공으로 가는 마인드셋의 1번이에요. 이 비비불이요, 성공으로 못 가게 하는 가장 큰 장애물이에요. 비비불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제가 예시로, 이것도 제가 경험한 거니까요. 예시로 들게요. 어떤 열심히 하는 사업자가 있었어요. 파트너님이에요. 열심히 하는 사업자가 있었어요. 이 사업자분 위에는요, 정말 소비자예요. 애터미는 소비자 마케팅이잖아요. 열심히 안 하는 분은 소비자예요. 열심히 하는 분은 사업자고, 어, 돈 욕심은 있는데 세미나에 안 나와. 그러면은, 어머, 내 스폰서 왜 저래가 아니로, 아, 저분은 소비자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분은 소비자인데 이제 라인도 있어요. 네. 그런데 이분이 일을 안 해요. 정말 제가 보기에도 안 해요. 어, 제가 속상할 정도로 안 해요. 그런데 이분을 흉을 봐요. 쟤는 나를 데려다 놓고서는 애터미 사업도 제대로 안 하고, 뭐도 안 하고, 뭐도 안 하고, 흉을 봐요. 볼만해요. 정말 볼만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복제가 되냐? 어떻게 복제가 되냐? 모든 스폰서는 100% 완벽하지 않아요. 이분은 제가 보기에는 정말 훌륭한 사업자거든요. 거의 완벽에 가까워요. 그런데 8개를 잘하고 2개를 못해요. 두 개를, 2개를 못하는 사람이 많죠? 네. 아무리 완벽한 스폰서도 못하는 부분이 반드시 있어요. 근데 요 파트너들이요, 요 2개를 흉봐. 모여가지고, 이 사람이 흉보니까 우리는 남 흉보기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2개를 흉보는 거예요. 2개를 흉보다 보니까 나머지 8개는 없어. 너무 많이 도와주고 너무 잘해줬는데도 나머지 8개는 없어. 억울하게끔. 이게 그렇게 돼요. 신기하게. 내가 정말 불만을 표할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10개를 다 못해. 10개를 다 못해서 한두 개를 흉을 보잖아요? 그러면 그게 희한하게 기똥차게 이상하게 복제가 돼가지고요. 8개 잘해도 요 2개를 흉보고 있다니까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우리 스폰서 나쁜 스폰서래요. 저 너무 그거 보고 가슴 아팠어요. 그래서 이분한테 얘기했어요. 이분 흉 좀 보지 말라고. 그게 이렇게 복제되는 거라고. 근데 솔직히 말할게요. 이분 아직도 그거 몰라요. 제가 그거 파트너들 앞에서 이 사람 흉 보지 마세요. 사장님 나쁘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 흉 보면요. 이 사람들이 사장님 한두 개 있는 그 흉 따라서 봐요. 복제돼서.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이 복제돼서 흉 보고 있는 거예요. 찌르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얘기해도 아직 그런 말 한 저한테 화를 내요. 정말 안타까워요. 그런 거 보면.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생긴지 또 한 가지 예를 들게요. 여기 계신 분은 또 소비자예요. 여기 계신 분은 요분이 모시고 온 사업자야. 정말 열심히 해요. 너무 훌륭해요. 근데 요분이 또 요분하고 똑같은 분이에요. 그러면
이분이 또 요분을 막 흉보면서 열정이 떨어져요. 이분 그냥 가만히 놔두고 비비불 안 하게끔 마인드 교육 잘 했다면 알아서 진짜 괜찮아요. 뭐 애터미 뭐 두 줄밖에 안 하는 건데요. 뭐 하면서 막 열심히 잘했을 뿐이거든요. 근데 자꾸 이분을 못 넘어서는 거예요. 이분이 걸림돌이 돼버리는 거예요. 사실 이분 걸림돌 될 게 없어요. 여기서 도와주고 여기서 도와주거든요. 도와준다는 의미가 우리가 포인트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룹 미팅 도와주고 설명해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이분이 자꾸 걸림돌이 돼요. 그러니까 내 스폰서, 내가 마음에 충족되도록 열심히 안 하는 스폰서는 그냥 열심히 뭐 우리 미팅과 세미나에 잘 오시면은 그분이 잘하는 것만 쳐다보면서 좋은 스폰서라고 내가 생각을 해야 되고, 진짜 소비자분들 계시잖아요. 돈에 욕심은 있으면서 소비자이신 분들, 진짜 시쳇말로 거저 먹으려는 분들은 애터미 안에서 많아요. 그거 인정하셔야 돼요. 내 스폰서든 내 파트너든 인정을 해야 돼요. 그게 걸림돌이 되게 만들면 안 돼요. 그분한테 걸려 넘어지게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애터미는 내가 하는 사업, 내가 1번 사업자, 그 어떤 것도 나를 비비불 시킬 수 없도록 셋을 정말 잘해야 되고, 그 교육을 정말 잘해야 되고, 내 스폰서 흉은 정말 보시면 안 돼요. 예전에 사실 제가 애터미 처음 시작할 때 회장님께서 이런 말씀 하셨어요. 남 흉 보는 사람 성공 못하고, 그 흉 보는 대상자도 성공 못하고, 그 흉 보는 사람의 흉을 옆에서 듣고 있는 사람도 성공 못한다. 이 세 명 다 성공 못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말씀을 하더라고요, 회장님께서. 사실 그때는, 왜? 이해를 못했어요. 정말. 당시에 그걸 듣고 있으면서, 아니? 아닐 것 같은데? 이것 때문이었어요. 제가 이제 경험을 해보니까 알겠어요. 복제 때문에. 이 정상적인 사람들의 뇌는 남 흉보길 좋아해요. 예. 그리고 힘들면 남 탓하기 좋아해요. 정상적인 사람들이 애터미에 오기 때문에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그게 맞다는 거를 내가 이 경험을 통해서 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로부터 시작되고, 네, 내 스폰서 내려주는 거 아니고, 어, 내 파트너 중에서도 답답하신 분이 계실 거예요. 그분도 그냥, 회장님 말씀하셨죠? 없다 치고 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사람 속도에 맞추게 내가 뭐 야단 쳐봤자 못 바꾸니까, 네. 이 절대 비비불의 상황에 놓이게끔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정말, 삐쭉? 삐쭉? 요 정도는 괜찮겠지. 이 정도가요, 우리 2단계 넘어가면요, 이렇게 되고요. 3단계 넘어가면 이렇게 되고요. 4단계 넘어가면, 이게 삐쭉이요, 점점 길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비비불의 환경에 놓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 도전의 의미를 제대로 갖고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요, 진짜 조직의 성장을 위해서 내가 소비자를 많이 컨택하고, 이 기존에 있는 회원들을 더 자주 컨택하고, 그걸 위해서 도전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직의 성장을 남게 하기 위해서 도전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포인트에서 진정한 의미, 직급에서 진정한 의미를 찾으면은 또 이 의미를 잊어버리고 진짜 도전이 끝났어요. 도달을 했어요. 판매사가 됐어요. 근데 조직이 성장이 없어. 네. 왜냐면 몇 포인트 스폰서님 여기 30만 포인트 해주세요. 너 해모임 20개 사. 요 그냥 그냥 내 걸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전래동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실까 모르겠어요. 동업자 2명이요. 술을 팔려고 술찌개를 지고 시장에 가고 있었어요. 근데 가다 보니까 목이 너무 마른 거예요. 그 사람이 야, 나 요거 술 한 잔 먹을게.
여기 엽전 한 양, 술 한 잔 꿀꺽 먹었어. 그럼 나도 여기 한 잔 먹을게 돈 내고 또 꿀꺽 먹었어. 서로 먹다 보니까 엽전은 한 입인데 술은 없어. 이런 경우랑 똑같은 거예요. 이런 전래동화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도전은 내 조직을 키우고 내가 속도를 늘리고 내가 잘 되고 내가 경험치를 늘리기 위해서 하는 거라는 이 의미를 반드시 분명히 새기고 그 다음에 포인트와 직급에 도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지 이 도전에 의미가 있습니다. 잠시만요. 네. 그러면 오늘 도전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질문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나누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서상진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경기도 시청에서 신나고 열정적으로 사업하고 있는 세일즈마스터 서상진입니다. 오늘 국장님의 도전 강의 잘 들었습니다. 7월 하반기 그 팀장 도전을 목전에 두고 있는 저로서 상당히 긴장되고 가슴 떨리는 시간이었는데요. 일단 우리가 도전을 준비하는 시기가 있고 실제 도전하는 시기, 보름이 있고 도전이 끝나고 평가하고 후속 관리하는 시기, 이 도전의 과정을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도전을 준비할 때 오늘 국장님이 얘기하신 도전의 의미, 목적, 뼛속에까지 이렇게 심어야 된다라고 저도 생각을 해봅니다. 세일즈 마스터를 한번 도전해본 경험이 있는 저로서 이게 도전의 의미, 목표가 정말 뼛속에 깊숙이 박히지 않으면 실전 보름 동안의 실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다른 형태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실전에서는 목숨 걸고 그 목표를 달성해야 됩니다. 세일즈 마스터를 목표로 했으면 세일즈 마스터를 달성하기 위해 목숨을 걸어야 7월 하반기 다이아몬드 마스터 팀장에 도전하는 저로서 팀장 도전에 목숨을 걸겠습니다. 실전기가 끝나고 나면 평가를 하고 실패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도전이 끝나고 나면 도전한 것 자체에 모든 성과물들이 있기 때문에 세일즈 마스터를 한번 도전하고 1년이 넘은 기간을 보낸 저로서 도전 끝나고 나서 굉장히 중요하다. 이 국장님이 강의하셨지만 행동하는 것만으로도 성과가 있다라고 했잖아요. 이 도전하는 것 자체로 성과물들이 있기 때문에 그 성과물들을 잘 평가를 하고 내가 얻은 성과물을 가지고 후속 관리를 하면서 또 재차 도전할 수 있는 그런 팀워크가 형성됐기 때문에 잘 그런 부분들을 관리해 나가는 게 후속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국장님의 그 도전 강의가 이제 세일즈 마스터 도전 강의를 또 넘어서 또 팀장에 도전하는 도전 강의, 국장에 도전하는 도전 강의, 우리 에이스팀의 도전 강의가 이렇게 확장되고 성장하는 도전 강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분 계속 해주세요. 아니, 배운자 계속 하시는 거지. 그냥 저기 음성은 제가 한 김에 할게요. 아니, 국장님이 계속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그냥 진행되면 되겠는데, 저도 이제 국장님 강의를 들으면서 도전은 힘든 것이 정상이다. 힘들어야 도전이지, 힘들지 않으면 도전이 아니죠. 도전해야 성장하지.
가만히 도전 안 하면 절대 성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임페리얼까지 간다고 외치는데 임페리얼 가려면 도전이 필수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야 되지 한꺼번에 올라가는 것도 회사에서도 원치 않잖아요. 그래서 그냥 언제나 도전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내가 할 수 있다 생각하면 하는 거고 내가 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하면은 이게 부정적인 생각이 머릿속에 꽉 차 있잖아요. 그러면 절대 못해요. 그냥 할 수 있다. 우리 구호가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한다. 나는 된다잖아요. 그러니까 늘 머릿속에 나는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지워버리지 말고 입 밖으로 나는 할 수 있다 이걸 말해야지 나는 못하겠다 막 이렇게 하면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도전 의식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시흥에서 사업하고 있는 김종숙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걸 오늘 딱 한마디 새겨지는 것은 뭐냐? 나는 1번 사업자다. 이것만 마음에 새기면 어떤 내가 그 도전을 하면서 아니면 나의 그 스폰서가 아니면 나의 파트너가 도전을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있어서 내가 흔들리지 않고 갈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도전 강의를 들으면서 그 황용근 교수님의 그 몰입에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얼룩말에 비유해가지고 얼룩말이 평상시에는 이렇게 그 잔잔하게 그 풀을 뜯다가 사자가 나타나면 막 뛴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그 사자의 이러한 그 괴롭힘이나 이런 것이 없으면 일부러 얼룩말이 사자 있는 쪽으로 간대요. 가면은 아니 괜히 코털 건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겉들고 이 얼룩말이 이제 사자가 일어나서 위협하면서 이렇게 달려들면 막 죽으라고 뛴대요. 그것은 뭐냐? 살려고 몰입해서 뛰는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왜 잔잔하게 그냥 그 풀만 뜯고 있지 괜히 왜 사자한테 가서 건드냐? 그것은 뭐냐? 바로 자기의 죽은 세포를 살리기 위한 거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의 세포를 깨우기 위해서 도전하는 것은 필요하다.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서 3월 달에 도전을 했었는데 그렇게 큰 성과는 있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내가 그걸 통해서 작은 경험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쌓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전은 나의 경험치를 쌓아오는 거고 또 내 밑에 그 파트너가 나올 때 만약에 도전하고 싶다고 할 때 내가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이야기를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도전 강의 들으면서 다시 한번 또 새롭게 나를 정돈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 말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네. 경험치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실패한 경험, 부정적인 경험들, 그 경험들을 쌓는 데 집중을 하면은 포인트는 따라온다. 왜냐하면은 그만큼 움직였기 때문에 부정적인 반응이 훨씬 많잖아요. 움직였다는 증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포인트는 따라온다라고 생각을 하고 처음에 사업을 할 때는 굉장히 조급한 마음이 있어요. 나도 빨리 포인트를 내고 싶고 포인트가 계속 나왔으면 좋겠고 그런데 그 조급한 마음 때문에 그 본인의 마음이 자꾸 부정적으로 물들게 된다면은 안 되는 건가 힘든 건가 그런다면은 그 첫 번째 도전이 실패라고 생각을 하고 진짜 말씀하신 대로 마인드 컨트롤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도전을 하는 이유가 내 마인드나 이런 것들을 또 성장시키기 위해서도 있잖아요. 애터미 일을 배우기 위해서도 있고 근데 도전을 하고 나서 오히려 스폰서에 대한 불만이 있다거나 불만이 생긴다거나 본인의 그런 마음이 힘들어진다거나 그렇게 된다면은 그거는 실패한 도전이라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내 성장을 방해하는 거라 저는 마인드가 먼저 진짜 중요하다.
그래서 파트너분들도 마인드가 아직 덜 자리 잡힌 분들에게 우리가 도전을 너무 강력하게 얘기한다면 오히려 더 일을 그르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 있는 소중한 이 시간이 진짜 중요하고, 그러니까는 직스폰서라든지 스폰서가 안내하는 것에 있어서 조금 불만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이런 도전에 대해서 좀 민감한 주제이다 보니까, 그럴 때 이 미팅을 좀 강력 추천을 해서 함께 도전에 대한 의미랑, 진정한 의미랑 도전에 대해서 같이 동기부여를 받는 이 시간에 많이 초대를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고, 그리고 진짜 어, 협업이라고 하셨잖아요. 저번에 지난 강의 때 분업이 아니라 협업이다. 그래서 분담을 하면은 사실 그 도전의 의미가 좀 없어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조직의 성장을 위해서 도전을 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분담을 해버리면은 그냥 위에서 나오는 포인트도 뭐 당연히 있겠죠. 왜냐면 스폰서들도 포인트를 쓰니까, 그다음에 제품을 쓰니까. 근데 그거는 정말 일회성이고, 정말 많은 파트너들이 있는데 거기에 그 포인트를 계속 낸다는 것도 한계가 올 것이고, 스폰서 입장에서도. 그래서 역시 나를 기준으로 그 두 줄을 하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국장님께서 예시를 들어주셨던 그 부정적인 사례들 진짜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진짜. 근데 이제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저 사람은 왜 부정적이지? 그런 거를 따지는 게 아니고 나를 계속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나는 그러니까 모른다고 하셨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그분은 여전히 지금도 모르고 오히려 섭섭해 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근데 당사자가 알아야 되잖아요. 알아야 되는데 모르니까. 그러면 나는 부정적으로 행동하진 않았을까라고 각자가 이 자리에서 생각을 한다면은, 그러면은 내가 부정적으로 했는지 안 했는지를 좀 더 점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건 어쩔 수 없고, 남의 마음은 어떻게 할 수 없고, 그래도 나라도 긍정적으로 잘하자. 나라도 부정적이지 말자.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 너무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또 발표하실 분 예, 저 계실까요? 하나만 더 해볼게요. 네. 제가 셀류마트 도전하면서 그 날짜 계산을 잘못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보름이잖아요. 우리가 상반기, 하반기니까. 그래서 저에게 15일이 다 주어질 줄 알았어요. 근데 막상 해보니까 15일이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목요일 원데이 빠지죠. 예, 토요일 부업과 세미나 빠지죠. 그러니까 세미나나 미팅을 빠지지 않고 도전할 수는 없잖아요. 또 뭐 일요일 날, 종교가 계신 분들은 일요일 날이 또 빠질 거고, 예, 또 저는 특별히 7월 달에 하반기에 또 교회에 수련회가 잡혀 있고, 뭐 이러니까 실제로 그 날짜를 계산해 보면 보름으로 계획 짜지 말고, 그러니까 이제 그 준비할 때 날짜별로 이렇게 그 리스트를 쭉 명단을 적고, 예, 포인트 계획도 잡고 이렇게 해 보실 거잖아요. 그래서 물론 1일부터 15일 이렇게 보름 날짜를 쭉 적지만 실제로 거기 계획을 짜 보면 미팅이나 세미나 참여하는 시간으로 이렇게 할애를 해놓고 보면 실질적으로 예, 보름을 이렇게 내가 풀 가동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 감안해가지고 예, 실전기 때는 뭐 완전히 그냥 몰입해서 그냥 빠져들어서 해야 되잖아요. 뭐 사실 실전기 때 도전의 의미 뭐 이런 거 생각할 틈이 없잖아요. 예. 세일즈 마스터만 해도 그런데 예, 돌았으면 30만 포인트 맞아야 되고 또 돌았으면 맞아야 되고 정신이 없게 돌아가기 때문에 예, 미리 계획을 짤 때 이제 그런 부분도 날짜 계획도 잘 이렇게 해서 계획에 넣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나서 예, 한마디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세요. 어떤 분들은 도전을 하신다고 세미나도 안 가고 미팅도 안 가고 사람 한 명 더 만나야 되는데 어떻게 참석하냐? 도전 기간이니까 좀 봐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거는 PV랑 직급의 의미를 두시는 분이겠죠. 우리가 이 도전 기간 동안 임페리얼 마스터로 가기 위해서
그런 걸음이 되어야 되는 도전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미팅이랑 세미나는 절대로 더 목숨처럼 지키면서 도전을 하셔야 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말씀하실 분 또 계실까요? 네, 제가 또 하나 덧붙이자면, 우리가 이제 시간이 어느 정도 되신 분들은 판매사 도전을 물론 하는 거죠. 우리가 판매사 도전 제일 중요한데, 지금 우리 회사에서는 그게 한 걸음이 안 되니까 반 걸음을 하나 낮춰가지고 세미 판매사도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세미 판매사도 좋고 판매사도 좋지만은 그 일주일을 내가 30만 포인트를 해서 수당을 한 번 탄다.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포인트, 그런 그 도전, 그것도 굉장히 필요한 것 같아요. 초보 때는 거기 한 단계 한 단계 이렇게 가는 데가 한 달에 한 번 맞는 거를 보름에 한 번 맞는다, 일주일에 한 번 맞는다, 일주일에 두 번 맞는다. 요런 거를 차근차근 그것도 도전이거든요. 근데 그 도전을 안 하면 한꺼번에 도전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아주 기초부터 좀 해 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거 간과하면 한꺼번에 하려면 힘드니까 이제 그거 연습이죠. 그것도 그렇죠. 이게 도전을 하여튼 그것도 도전은 도전이에요. 그렇죠? 근데 목표와 도전인데 목표가 없으면 그냥 하루 의미 없게 그냥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저도 오늘 이 강의를 들으면서 매일매일 목표를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진짜 중요한 말씀 또 해주셨어요. 사실 이 도전의 의미 중에 제가, 주경 사장님 먼저 말씀하세요. 너무 기다리시는 것 같아서. 안 들려요. 왼쪽 상단에 그거 꺼져 있는 것 같아요. 들리나요? 네, 말씀하세요. 들리죠? 네, 네. 여기가 좀 풀리고. 저기 말씀 나누시는 거 들으면서 대표하시는 분도 또 생각이 나더라고요. 주경 사장님, 조금 가까이서 말씀해 주세요. 좀 끊겨가지고요. 스피커가 제 스피커가 이상한가 봐요. 입 모양 다 보이게 생겼네. 잘 들리시나요? 네. 예. 저기 잘 들었고요. 저는 아까 이명화 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한 번에 큰 성공을 이루려고 하는 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작은 성공으로 이렇게 우리가 또 성공을 이렇게 체험을 하다 보면, 그것들이 모여서 나중에 큰 성공으로 가는 거거든요. 저는 또 그리고 이렇게 파트너들하고 같이 이렇게 도전을 하다 보면, 제가 이제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우리가 뭐, 저기, 그 비밀번호 같은 거는 공유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 맞춰놓고 다 하고 다 손대놓고 이제 끝이다 생각하고 푹 잠잤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갑자기 날짜를 확 바꿔놔가지고 막 펑크가 나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파트너하고 같이 갈 때는 서로 논의하고 알려주고 이렇게 해서 같이 가야지 나중에는 그런 것들로 또 소원해질 수도 있고 또 처음 초기 사업자들은 그걸 잘 모르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실수했다고 해서 그걸 또 다 나무랄 수는 또 없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잘 봐야 되고 우리 이명환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일주일에 한 번 맞기 또 일주일에 두 번 맞기 또 처음부터 뭐 세일즈 마스터 도전하는 게 어려우신 분들 그런 분들은 이런 작은 성공을 통해서 또 세세마에 또 도전하시고 여기서 같이 간다 그러면 이게 충분히 도전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처음에 저도 사업 시작을 해가지고 도전이라는 말을 한 번도 들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제가 도전하는 때 처음 우리 국장님을 찾아간 것 같아요, 제가. 근데 그때 아주 굉장히 상세히 말씀을 해주셨고, 솔직하고 상세하고, 군더더기 없이 딱 말씀해 주신 거를 금방 알아들었어요, 진짜. 그 진짜 너무 그때, 처음 들은 그 도전 강의였었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혼자 이 도전한다, 내 마음속으로만 결정할 것이 아니고, 그런 계획이 있다면 상위 스폰서들하고도 의논을 하면서 경험치가 많으신 분하고 의논해서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아까 도전의 의미 강의할 때 한 가지 빼먹었어요. 도전의 진짜 의미를. 애터미는 이제 매 15일 단위로
목표를 설정하고 계획을 세워서 매일매일 일일 계획, 업무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들을 실천해 나가면서 하는 업무예요. 애터미 일이라는 것이. 근데 그게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그냥 일지를 제가 만들어 놨는데 그거를 그냥 오늘 활동한 것 후에 적는 일들이 많아요. 사실은 그거를 미리 계획을 세워서 그거를 내가 실천을 할 수 있게끔 하도록 제가 일지를 만들어 놨었는데 그게 잘 지켜지진 않더라고요. 근데 내가 만약에 도전이라는 걸 하게 되면 포인트를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누구를 만나서 어떤 제품을 전달할지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익숙하지 않던 미리 계획 짜는 것들을 하게 돼요. 그래서 도전의 진짜 의미는 또한 애터미 2일에 내가 익숙해지고 이 애터미 2일, 익숙하지 않은 이 애터미 2를 습관화 만드는 게 진짜 도전의 큰 의미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뭐 세미 판매사 도전을 하게 되면 사실 이 업무를 습관화를 만드는 것이 늦어지게 되니까 좀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방금 이명하 사장님이나 주경호 사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일주일에 한 번 받는 거, 그다음에 일주일에 2번 받는 거, 15일에 한 번 받던 거 2번 받는 거, 이렇게 작은 도전, 목표를 세워서 도전을 하시는 것도 도전이라는 말씀이 맞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목표라는 거는 힘든 게 목표잖아요. 그래서 목표를 세울 때 가장 아이디어란 매뉴얼로 내려오는 것은 지난달에 한 달 동안 뜬 포인트에 곱하기 2를 15일 동안 띄우는 거. 이제 우리가 이게 목표 잡는 법, 매뉴얼, 포인트 목표 잡는 법, 매뉴얼이거든요. 근데 그게 내가 너무 부담이 돼. 왜냐면 이 도전이라는 거는 각자의 의지대로 각자가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스폰서가 이 정도는 잡아야 돼 하면은 이 파트너가 부담되고 나는 하기 싫고 이러면 어차피 못 이루는 거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생각했을 때 이게 너무 많은 과한 부담이 된다. 예를 들면은 지난달 한 달 토탈 40만 포인트가 떠서 이번 15일 동안 80만 포인트를 목표로 잡아야 되는데 그러면은 나한테 너무 힘들다. 그러면 스스로 내가 좀 열심히 조금 더 움직여서 한 60만 포인트까지 그냥 2번 받는 거, 그 정도로 내가 목표를 세워보겠다.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그런데 이제 기준은 한 달에 2배를 15일로 띄우는 걸 기준으로 잡고 거기에 이제 줄든지 늘리든지 그거는 각자가 이제 선택해서 도전 목표를 세우는 게 좋은데 저는 그렇게 도전 목표를 세우시는 분한테 한 가지 더 추가로 말씀을 드려요. 이렇게 도전 목표를 세웠는데 이 목표가 나의 몸을 움직이는데 큰 동기부여가 안 된다면 그냥 이렇게 세미 판매사는 직급은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는 직급으로 치잖아요. 세미 판매사를 도전을 해라. 회사에서 정해준 걸로 도전 목표를 잡게 되면 그래도 좀 더 동기부여가 되잖아요. 추가 소득이 또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일단 해보고 나는 세미 판매사 못 갈 것 같아요. 90만도 못 할 것 같아. 그럼 난 80만으로 잡으려고 80만으로 잡았어요. 근데 이게 나한테 큰 동기부여가 안 되는 거예요. 내 행동을 변화를 시키려고 도전을 하는 건데 그럼 뭐 별반 달라질 게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진짜 나를 동기부여를 시키고 내 몸을 움직일 수 있는 목표가 뭔가 다시 한번 스스로도 고민하고 안 되면 스폰서님과 함께 고민을 해서 동기부여 할 수 있는 목표로 같이 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또 발표하실 분 계실까요? 네, 새로 바뀐 우리 홈페이지에는 반기 누적을 한 번에 볼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반기 누적 눌러보면 하루 보름 동안의 포인트가 뜨기 때문에 그거 자기 거 관리하면서 보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근데 파트너 것도 거기서 같이 보면서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계산도 굳이 하지 않아도 거기에 딱 한꺼번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너무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판매사 그러면 우리가 좌우에 250만, 250만인데 왼쪽에 한 사람이 150, 150 해서 판매사를 하고 그러면 300만 포인트 되죠? 또 오른쪽에도 또 한 명의 그 판매사를 만든다 그러면은 나는 자연스럽게 판매사가 되는 거예요. 그런 뭐 머리도 이렇게 한번 생각을 좀 하면서 그다음 타자를 누구를 뭐 세울까 뭐 이런 것도 생각해 가면서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합니다. 네. 우리 거기 후원수당 눌러보시면요. 후원수당 바로 옆에 직급에 대해서 직급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 직급을 눌러보시면요. 1년으로 이제 분류를 해서 1년으로 선택을 해서 검색을 하시면 1년 동안 15일 만에 좌우 도달한 포인트가 다 나와요. 내가 이번 8월 달 1일부터 15일, 8월 달 16일부터 말일, 그게 1년 동안 15일 동안 발생된 포인트들이 다 나오니까요. 그걸 한번 참고하시고 내가 이제 목표 계획을 세우시면 좋겠습니다. 네, 더 발표하실 분 안 계시죠? 꼭 발표하셔야 된다. 5, 4, 3, 2, 1, 땡! 네, 발표하실 분 안 계시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운드창으로 아니, 우리 이번에는 사원제창 말고 우리 팀 뭐지? 리더고, 리더고 네, 네, 그걸로 네, 마치도록 하죠. 네, 리더고, 리더고 준비. 야! 야, 야, 리더고 시작.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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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수 있다! 나는 나는 된다! 된다! 자, 가자, 가자, 가자. 파이팅입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